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특파원 김용갑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경 월가월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일 방송인 만큼 구독자분들의 힘찬 새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서 뉴욕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황소를 의미하는 불마켓은 강세장을, 그리고 곰을 의미하는 베어마켓은 약세장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의 유래에 대한 다양한 설이 있지만 보통 황소는 뿔을 위로 들어서 이렇게 올려 공격을 하고, 곰은 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며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황소와 곰에 비유합니다. 돌진하는 황소상은 금방이라도 이렇게 돌진을 해서 뿔을 위로 들어 올릴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을 기원하는 의도가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돌진하는 황소상은 블랙 먼데이가 발생한 주식 대폭락에서 영감을 받아서 투자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저도 새해 불마켓을 기원한 의미에서 이 월가월부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황소상의 그 불마켓의 강세장의 기운을 저희가 대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의 기운을 저희가 받아서 또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요 부위를 또 많이 만지고 가곤 하는데요. 주요 부위를 만지게 되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주요 부위를 만지고 가서 지금 주요 부위만 이렇게 약간 반짝거리는 것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때 이 월스트리트의 교복이라고 불렸던 파타고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바로 이곳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에서는 한때 파타고니아 조끼를 교복처럼 입었습니다. 이 못생긴 회색 플리스 조끼를 입고 있는 월가의 금융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타고니아는 월가에 자신들의 조끼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매출보다 자신들의 이 환경을 중요시하는 철학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심지어 사지 말라는 광고까지 펼치는 기업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파타고니아의 성공 여부를 한번 지켜보는 것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파타고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시나드는 1938년생으로 미국 메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나드는 어린 시절부터 암벽 등반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피톤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로프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이 못인 피톤은 등반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안전수단이었는데 만족을 못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피톤을 만들어서 시험에 나섭니다. 시나드가 만든 피톤은 친구들 사이에서 필수품이 됐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1965년 시나드는 등반가인 톰 프로스트와 함께 등반 장비 업체 시나드 이퀴프먼트를 설립하고 1970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등반 장비 공급 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피톤이 바위를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업의 70%를 차지하는 피톤이었지만 결국 그래서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립니다. 대신 바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알루미늄 초크를 만듭니다. 시나드가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알게 해주는 첫 조치였습니다. 그 이후 시나드는 실용적인 목적의 등반을 위한 의류를 판매하는데요. 암벽 등반용 의류로 럭비 셔츠와 이 내구성이 좋은 코듀로이 바지를 내놓습니다. 의류가 인기를 끌면서 1973년 별도 기업인 이 파타고니아를 만들었습니다. 이 럭비 셔츠는 지금까지도 이 파타고니아의 인기 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나드 이퀴프먼트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가장 큰 매력적인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시나드라고 하는 암벽 등반 장비 전문 브랜드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고 봤고, 또 하나의 이유는 시나드와 구분해서 이 등산 의류 외에 다양한 의류로 확장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산악인들은 흡수성이 좋은 이 면을 입고 울 소재 의류와 이 다운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타고니아는 북대서양 어부들이 입던 이 합성 파일 스웨터에서 영감을 받아서 등산용 의류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존의 의류들과는 달리 땀에 젖어도 잘 마르면서 보온성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는 말덴사에서 관련 소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덴과의 추가 협력을 통해서 땀 건조와 보온성 그리고 경량성까지 잡은 이 소재, 바로 신칠라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 신칠라가 현재도 이 파타고니아의 대표 플리스 옷들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그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소재라면 다른 하나는 환경입니다. 파타고니아의 창업자는 과거 피톤을 포기했던 이유처럼 사업에 있어 항상 환경을 우선했습니다. 이 매출, 이윤 극대화보다 기업의 목적인 지구를 지키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자신들의 주주가
아니라 지구라고 말합니다. 지구를 최우선에 두고 경영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산 과정에서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이 농약을 줄이기 위해서 1996년부터 유기농 목화에서 얻은 면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비 과정과 소비 이후도 환경을 생각합니다. 리크래프티드 라인을 통해서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해 이 새로운 의류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원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고 파타고니아 의류를 반납하면 수선을 해서 중고로 이 판매를 합니다. 또 심지어 과도한 소비 자체를 경계를 해서 자켓을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광고를 낼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바닷속 페트병을 소재로 활용해서 의류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매년 매출의 1%는 환경보호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이는 달리 말하면 이익을 내지 못해도 기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본인들의 가치에 대한 이 진정성을 담은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이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이 같은 마케팅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였고 결국 이 파타고니아의 가격 결정력을 높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조금 더 비싸도 환경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물론 이로 인해서 최근에는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비판을 일부 받는 듯해 보입니다. 직접 가서 또 내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한 가격대가 지금 보면 이게 129달러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끼 같은 경우가 파타고니아가 유명하게 된 일화 가운데 하나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조끼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월가에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캐주얼 데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캐주얼 데이 복장 때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그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이런 문구를 새겨서 각 직원들한테 이걸 입으라고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입고 막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옆에 있는 회사가 이렇게 바뀌니까 어떤 과시 목적의 조끼로 유행을 하게 되고 면접자들이 심지어 약간 이 조끼가 있는 회사냐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한때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월가의 교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행을 했죠.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파타고니아 측에서 본인들의 그 이미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월가에 팔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죠. 파타고니아 입장에서는 좋게 볼 리가 없던 게 이게 환경 보호가 목적인 회사 입장에서 이 월가의 과시용 조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B 코퍼레이션 인증을 받은 기업한테만 이 단체복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출의 1% 이상을 이 환경 보호에 사용하는 기업에만 팔겠다. 월가에는 팔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거 되게 비싸네요. 이거 지금 450달러 나오네.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네요. 이 로고가 이제 피츠로이를 형성화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할인 안 하는 걸로 좀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피츠로이 다운인데요. 이게 지금 엄청 가벼운데 따뜻하다고 해서 또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조금 더 싸네. 이게 399달러, 400달러네. 56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240달러. 네, 240달러는 좀 비싸다. 이거 사실 유니클로 가면 이런 거 이제 3만 원이면 살 텐데. 한 10배 하는 거죠. 스키복이죠. 네. 뭐 아래층에서는 이렇게 또 다양하게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방이라든가 아이들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완전 따뜻할 것 같아요. 귀도 있어요. 100달러, 14만 원.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하 공간에서는 옷들을 이렇게 다시 재가공해서 입을 수 있도록 중고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장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산대 위에 있는 조명들도 오랫동안 사용한 이 중고 물품 같은 느낌의 이 조명들이 또 보입니다. 파타고니아는 독특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는 지난 2022년 9월 파타고니아의 전체 주식 중 의결권이 없는 98%를 환경 관련 비영리 재단인
홀드패스트 콜렉티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2%는 파타고니아 포포스 트러스트에 넘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지분 2%의 회사와 그리고 경영 참여 없이 배당금을 받는 지분 98%의 비영리 재단이 됐습니다. 사실상 창업자가 회사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회사의 모든 이득이 이 환경 보호에 쓰이도록 바꾼 겁니다. 2년 전에 이러한 변화는 현재 이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경영이 악화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지부터가 관건입니다. 이 소비자들의 선호가 또 계속될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파타고니아의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파타고니아의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에 둔 이 경영이 유지될지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경영이 성공한다면 제2의 파타고니아, 제3의 파타고니아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브랜드 파타고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